안녕하세요. 분자유전학 기법 발표 파트 2 이어서 하겠습니다. 어,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논문은 지베렐린의 델라 분해는 꽃 억제 인자의 GAF1과 TPR로 인한 억제를 통해 개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제목인데,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여기 신호 전달 경로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지베렐린이 델라를 분해하는 것이 꽃 개화 억제 인자에 억제를 시키는데, 이 억제 인자를 억제하는 것은 GEF1과 TPR로 인한 억제라는 뜻입니다. 즉 GA가 개화 억제 인자를 억제하여 꽃 개화 유전자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파트 1에서 GA가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요. 이번 논문에서는 GA가 개화 또한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가지고 개화 억제 인자와 꽃 개화 유전자와 델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까 설명드렸던 트레인지한 어세이를 이어서 할 건데요. 파트 1에서는 거스를 통해 트레인지한 어세이를 진행하였는데, 이 논문에서는 루시퍼레이즈를 이용하여 트레인지한 어세이를 진행할 것입니다. 아까 거스와 마찬가지로 루시퍼레이즈의 발현 정도는 리포터에 있는 프로모터의 유전자들의 발현을 나타냅니다. 여기 이 조합은 ELF3과 SVP, TEM1, TEM2, 즉 개화 억제 인자들이 루시퍼레이즈를 통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알 수 있고, 또 그것들이 JF1과 JI, TPR4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 실험인데요. 여기 핑크색을 먼저 보시면 GEF1과 GAI, 즉 델라와 GEF1 조합이 모든 개화 억제 인자의 발현을 촉진시켰습니다. 이는 델라가 개화 억제 인자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남색을 보시면 모든 개화 억제 인자의 발현이 떨어졌는데요. GEF1과 TPR4가 결합되면 모든 개화 억제 인자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GA가 델라를 분해하여 TPR이 GAF1이 되었고, 이 조합이 개화 억제 인자를 억제하였습니다. 여기 다시 읽어보자면 델라와 GAF1에서 개화 억제 인자의 발현이 증가한다. 즉 델라는 개화를 억제시킨다. 사실을 알 수 있고, TPR4와 GAF1에서 개화 억제 인자의 발현이 감소하였다. 즉 GA가 델라를 분해함으로써 개화가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, 이번에는 개화 억제 인자가 단백질이 되었고, 꽃 개화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루시퍼레이즈와 함께 트랜지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. 여기 보시면 SOC1이 SVP에 대해서가 있을 때 발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, 같은 식으로 FT 또한 TEM1에서 발현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실험 결과는 SOC1이 SVP로 인해 억제되고, 또 FT는 TEM에 의해 억제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화 억제 인자들이 꽃 개화 유전자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앞서 트랜지언 어세이를 통해 거스와 루시퍼레이즈의 발현으로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였는데요. RT-PCR을 이용하면 거스나 루시퍼레이즈 없이 자체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이 피겨를 보시면 짧은 빛을 주는 것을 2주 진행하였는데 야생형에 비해서 GAF가 오버 익스프레션 됐을 때 모두 발현이 증가하였고 FT와 SOC1에서는 GAF1 그리고 GAF1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IgD1이 둘 다 소실되었을 때 발현이 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이는 꽃 개화 유전자가 GAF1과 함께 증가하고 함께 감소하는 걸 보아 꽃 개화 유전자는 GAF1과 사공작용, 특히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GAF1이 꽃 개화 유전자와 촉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예상한 결과대로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이 피겨를 보시면 치리를 키웠을 때 FT 발현을 확인하였는데 GA를 주면 FT의 발현이 증가합니다. 하지만 GF1과 IgD1이 소실된 돌연변이체에서는 GA를 주든 안 주든 FT의 발현이 변화가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SOC1도 GA를 주면 발현이 증가하지만 GAF1과 IgD1이 없을 때는 딱히 큰 반응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 PCR 결과로는 꽃 개화 유전자 FT와 SOC1이 GA로 인해서 유도됩니다. 또한 이 유도되는 과정에 GF1과 IgD1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GF1과 IgD1이 이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이 없으면 GA에 인한 반응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피겨는 FT 발현을 마찬가지로 확인하였는데요. ELF3이 없는 뮤턴트에서 FT의 발현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ELF3가 없을 때 FT의 발현이 올라가니까 ELF3가 FT를 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 이를 보시면 개화 억제 인자가 꽃 개화 유전자를 억제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. 또 여기서도 GAF1이 GA에 의한 신호 전달 경로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GAF1이 없으면 GA가 델라를 분해하더라도 개화 억제 인자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꽃 개화 유전자를 촉진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표현형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요. 수업 때 배웠듯이 두 개의 표현형을 가지고 어떤 표현형 두 유전자가 없을 때 어느 쪽 뮤턴트의 표현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그 뮤턴트가 소실된 단백질이 상류인지 하류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ELF3는 초기 개화 표현형입니다. 같은 날짜에 다 심은 애들인데 훨씬 많이 발화하고 볼팅하고 또 개화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GAF1과 IgD1이 소실된 돌연변이체는 좀 더 나중에 개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그래프에서도 ELF3는 잎이 조금밖에 안 났는데도 벌써 개화를 하였고 GAF1과 IgD1이 소실된 돌연변이체는
잎이 많이 나고 나서야 늦게 개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 사실들을 이용하여 GAF1, IgD1과 ELF3가 어느 쪽이 상류이고 어느 쪽이 하류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.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ELF3는 GAF1보다 하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이때 트리플 뮤턴트가 ELF3처럼 같은 개화 표현형을 나타내는 걸 보면 신호 전달 경로의 마지막에 ELF3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, 또 그 사실로 인해서 ELF3가 GF1과 ID1의 하류 마지막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표현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있던 피규어 중 하나인데요. 어, 이런 사진으로도 표현형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, 여기에 있는 GA1-3은 GA 생합성이 불가능한, 하지만 GA 수용체가 있어서 GA를 주면 표현형이 돌아오는 돌연변이체입니다. 여기 GA를 줬을 때 표현형이 확연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GAF1과 IDD1이 소실된 돌연변이체는 GA를 줘도 표현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, 이는 GA 반응성이 GAF1과 IDD1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GA에 대해서 반응을 하여 조금 더 커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은 GAF1과 IDD1이 GA 신호 전달 경로에서 반응성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, 음, 여기 이런 사실들을 표현형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이스트2 하이브리드와 바이팩, 또 거스 스테이닝과 트랜지언 어스테이, 그리고 표현형 분석에 대해서 기법을 알아보았는데요. 음, 말씀드렸던 이 실험들은 모두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고 단백질이 어떻게 발현되는가, 그 결과를 통해서 신호 전달 경로를 완성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.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자면, 이스트2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논문 1에서 GAF와 델라가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고, 델라가 PAM 부분에 결합하고, 또 TPR은 EAR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또 바이팩을 통해서 식물세포의 핵에서 JF1과 JI, 또 JF1과 TPR이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버스를 통해서도 GF1이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알게 되었고, 또 논문 1과 2의 트랜지션 어스이를 통해서 델라와 GF1에서는 유전자들이 발현되고, TPR4와 GF1에서는 억제된다는 사실을, 어, 식물 성장 억제 유전자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또 SOC1이나 FT 같이 개화 촉진 유전자들이 개화 억제 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억제되는지를 확인해 보았고, 또 개화 억제 유전자들이 GF1과 델라 또는 TPR의 조합으로 억제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. RT-PCR로 확인한 신호 전달 경로들을 확인해 보았고, 마지막으로 표현형을 분석해 함으로써 신호 전달 경로가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